지금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로 AI 혁명이 불러온 전력망 슈퍼사이클이라는 건데요. 오늘은 이 엄청난 기회를 잡을 한국의 핵심 플레이어들, 이 세 기업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뭘 봐야 할까요? 우선 이 슈퍼사이클이 대체 왜 생겨났는지 그 엔진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 기회를 잡을 한국의 대표 선수들, 또 각 기업의 잠재력은 어떤지, 그래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야 할지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도대체 왜 지금 이렇게까지 전기가 부족하다고 아우성일까요? 전례 없는 전력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이 현상, 이 거대한 슈퍼 사이클을 만들어낸 세 가지 핵심 동력이 뭔지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숫자에서 출발합니다. 1000테라와트시.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게 불과 2년 뒤인 2026년에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가 먹어치울 걸로 예상되는 전력량입니다. 2022년에 비하면 2배가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죠. AI 혁명이 말 그대로 전기를 집어삼키는 하마라는 걸 이 숫자 하나가 다 보여주는 겁니다. 네, 바로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첫째, 60년대, 70년대에 깔았던 낡은 전력망은 이제 수명이 다 돼서 교체가 시급하죠. 그런데 둘째, 미국이 자국의 공장을 다시 짓겠다고 하면서 여기서 또 엄청난 전기를 달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봤던 AI 데이터 센터가 그야말로 블랙홀처럼 전기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수요가 정말 동시에 터져버린 거죠.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상황이 더 명확해집니다. 이게 바로 미국 전력 회사들의 설비 투자, 즉 캐펙스 전망인데요. 금액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 늘어나고 있죠? 2027년까지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 정점 아니야? 가 아니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라는 신호인 겁니다. 역사상 최고 수준의 투자가 이제 막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엄청난 시장이 열리고 있는데 이 기회의 파도를 제대로 탈 한국 선수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이 글로벌 경쟁의 한복판에 있는 우리나라의 핵심 기업 세 곳을 만나보시죠. 첫 번째 주자, 바로 재룡전기입니다. 이 회사는 딱 한 군데, 북미 시장만 아주 날카롭게 파고드는 작지만 강한 스나이퍼 같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배전 변압기 분야의 강자죠. 다음은 일진전기입니다. 이 회사의 가장 큰 무기는 뭐냐면요. 바로 턴키 솔루션이에요. 이게 뭐냐면 고객이 여기 전력 설비 좀 깔아주세요 하면 전선부터 변압기까지 필요한 모든 걸 한 번에 패키지로 싹 다 제공해 주는 겁니다. 아주 편리하겠죠? 그래서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강점을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분야의 맏형격이죠. 바로 LS 일렉트릭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단순히 변압기 같은 하드웨어를 파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넘어서서 에너지 전체를 관리하는 종합 에너지 테크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스케일이 다르죠. 자, 이렇게 보니까 세 회사 모두 각자의 확실한 무기가 있죠.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핵심적인 차이가 뭔데? 지금부터 이 세 기업의 강점과 약점을 마치 저울 위에 올려놓듯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집중해서 봐주세요. 세 기업의 모든 것이 이 한 장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먼저 덩치부터 다르죠. 시가총액이 재룡전기 0.8조 원, 일진전기 3.7조 원, LS 일렉트릭은 무려 20조 원이 넘어갑니다. 매출 규모도 당연히 차이가 크고요. 타겟 시장도 제각각이죠. 재룡은 북미 배전 시장에, 일진은 글로벌 턴키, LS는 거대한 에너지 플랫폼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맨 아래 핵심 리스크 항목,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업의 맷집, 즉 체력이 갈립니다. 핵심은 바로 원자재 가격 리스크 관리예요. 변압기의 핵심 재료가 구리인데 이 구리 가격이 널뛰기를 하잖아요. 이때 LS 일렉트릭이나 일진전기는 계약서에 에스컬레이션 조항이라는 안전장치를 걸어둡니다. 쉽게 말해 구리값 오르면 우리도 납품가 올릴게요 라는 조항이죠. 그런데 재룡전기는 단기 계약 위주라 이런 방어막이 약해요. 구리 가격의 충격을 그대로 흡수해야 하는 구조인 거죠. 당연히 수익의 안정성에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각 기업의 특징과 리스크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흥미로운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그래서 이 기업들 과연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요?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바로 그 이야기, 성장 잠재력입니다.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꿈꿔보는 10배거, 즉 10배 수익. 과연 이 기업들에게 이게 정말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그냥 희망사항일까요? 각 회사가 10배거가 되려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그 경로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 기업의 미래는 아주 다르게 그려집니다. 재룡전기는 생산 능력의 한계 때문에 솔직히 10배 성장은 수학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반면 일진전기는 좀 다른데요. 신기술인 HVDC 사업이 터져주면 3배에서 5배까지도 가능한 가장 탄력성이 높은 케이스고요. LS 일렉트릭은 가장 현실적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단순 제조업체가 아니라 솔루션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에 성공한다면 장기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10배 성장 경로를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그럼 이제 뭘 사야 할까요? 이렇게 성격도 리스크도 잠재력도 제각각인 세 회사를 두고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야 가장 합리적일까요? 이 분석 자료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전략 하나를 제시하는데요. 바로 코어 위성 전략입니다. 이름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아이디어는 아주 간단합니다. 포트폴리오의 중심, 즉 코어는 안정적이고 묵직한 자산으로 꽉 채워두고요. 그 주변을 맴도는 위성처럼 좀 더 위험하지만 한번 터지면 크게 갈 수 있는 자산을 일부 섞어주는 거죠. 안정성과 성장성을 둘 다 잡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을 우리가 살펴본 새 기업에 적용하면 바로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60%라는 가장 큰 비중은 안정적인 코어, 즉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LS 일렉트릭에 두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는 위성으로 성장 탄력성이 높은 일진전기의 30%, 그리고 단기 모멘텀이 좋은 재룡전기의 10%를 배분하는 거죠. 어떠세요? 꽤 설득력 있지 않나요?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시대가 변했다는 거죠. 이제 시장은 단순히 변압기나 전선을 잘 만드는 회사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의 똑똑한 돈은 미래 에너지 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플랫폼 기업을 찾고 있고 그런 기업에게 텐베거라는 엄청난 가치를 부여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세 기업 중 누가 그 주인공이 될까요? 그 흥미진진한 경쟁의 승자가 누가 될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